저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친형 이배진 씨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부인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저하고 이배진 씨는 얼굴 모자이크와 육성은 그대로 나가도 되고, 여기 부인께서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육성은 그대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얼굴만. 현지에 대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 11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한 판결에 대한 정보공개를 집행하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진행할 거고, 첫 번째로 이 대통령한테 받은 편지를 왜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아들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아들이 오늘 오지 않고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대독할 거고, 그 다음 친형이 정보공개 청구를 청와대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소를 함으로써 유족들한테 큰 상처만 남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배진 형님께서 기자회견 하시고 제가 간단한 브리핑한 다음에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은 후, 여기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한테 위로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마 그런 멘트를 아마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머니 먼저 기자회견하고 이배진 씨 하고 제가 간단히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한 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기로 모셔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연부문으로 가서 이 행정소송 판결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정보를 유가족한테 공개해라, 보여달라 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출입조차 못하게 한다면 이 승소한 판결문과 이 대통령 편지를 연풍문 앞에 바닥에 놓을 겁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어머니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포토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한 상태로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께서 필요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가족은 너무 힘이 없었기에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하셨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편지는 그 당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비용에 불과했고, 추적인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힘없고 억울함을 외치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저에게 법은 일부분 허락하였지만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셨던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무검했던 그 약속을 편지로 저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조차 못하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제 싸움의 상대가 설령 대통령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며 그 가운데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란 삶의 진리를 맹꽁 기다리게 걸어가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해수부 공무원 사저보입니다. 국민의 희생을 가치 있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분명히 해상 경제 작전 실패에 대한 엄연한 사실을 국민의 희생과 죽음으로 덮어버리는 있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질렀고 정확한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살 국림을 먼저 생각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입 다물었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파렴치한 해임을 만들어서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책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발 아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대공 사건을 다루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고 넘었으니 월북이다라는 그리고 적대국을 일개 통신병들이 주고받는 감청 자료가 마치 고급 첩보인 양 오직 그들만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역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으며 헌법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힘있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힘없는 국민은 인권과 국민의 주권도 무시당한 채 거짓을 진실로 알아 들어라 하는 이런 몰상시간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믿고 1년을 넘게 기다려왔고 또 재판을 통하여 일부 승소하여 공개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는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후 밝힌 힘있는 정부가 패소하여도 항소를 자제하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힘없는 국민은 권력에 조아리며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진실을 왜곡하며 힘으로만 누리는 무책임함 그리고 억압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렵니까? 정의와 공정, 가정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제 더 이상 권력이라는 방패로 막으려 마시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답을 주십시오. 객관적 근거가 아니다는 결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청장과 간부들 상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인 2020년 9월 22일과 동일한 2020년 922원을 소송한 후에 그 돈을 승소하면 천안함 유족들한테 주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청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형사고소했고 12월 말에 인천광역수사대가 해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 정보공개 소송 과정 중에 대통령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서면을 제출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송 중에 이런 소송이 없고 이런 재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유족에게 월북이라고 말한 거는 정부입니다. 그 유족이 왜 월북이냐고 그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정부가 그 정보를 안 주겠답니다. 법원에서 소송했는데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 부끄러움은 바로 투명한 거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들한테 이 사건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감추려고 하는지 1년 반 동안 유족과 한 저 변호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 편지를 반납합니다. 그 편지는 희망의 편지가 아니라 상처의 편지요 절망의 편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결을 승소한 거 집행하러 갑니다. 그냥 거기 앞에서부터 봐요. 여기서부터 팔 올려가지고. 다만 권리를 주장하는 집행의 절차이자 행위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앞길,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의 앞길, 국민의 앞길에 멍해나 바리케이트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로 절제되고 차분하게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정부의 행위와 행동에 관련해서 지켜봐왔고 기다려봤습니다. 이제 임기가 3개월,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의 이제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누구한테는 인도적인 차원, 누구한테는 파렴치한 월북의 프레임으로 대못을 박으려 하십니까? 이제는 저도 참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 저도 제 스스로가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동생이 제 꿈에 나타나서 형님 억울하니까 사건을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 조카의 또 편지도 또 대통령께서 또 주고받았던 이거 의미가 퇴색됐지만 그래도 이 절차를 합법적으로 집행하려야 합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경찰관들께서 또 법을 또 집행하시는데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자유가 보장되고 집회가 보장되고 또 투쟁과 제 외침이 보장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로막아서는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청와대하고도 뭐 간단하게 통화를 했지만 주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으신다면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또 모릅니다. 이제 왜 억울하게 죽여놓고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지 감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더라도 일단 가겠습니다. 네. 왜?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판결문입니다. 청와대가 정보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내준 판결문입니다. 서해 지역 공무원 유가족 등 포함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 다수인의 집단적인 이동 부분은 경찰에서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네. 아니 여기 법원 판결문에 따라서 정보를 보러 가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아, 정부가 사람 죽여놨잖아요. 그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왜 막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 절대적 금지 장소에서 다수인에 의한 여기 대통령 편지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위험 상황을 우려해서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한 편지예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연폭문 등의 서한문을 전달할 경우 대상을 질문하고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인 이동은 위험하게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이게 법원 판결문이고 이게 대통령 편지예요. 여러분들 경찰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맡고 있는 게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일 생각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카가 고등학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올라오지 마. 특히법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배치된 우리 여경 경찰관들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누르지 말아주세요. 무거워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불가피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여기 좀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거기 기자분들.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쪽으로 좀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제로 힘으로 좀 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좀 조심하면서 좀 갑니다. 좀 가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정당한 권리와 집행을 하고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좀 점잖하게 올라오지 마세요. 경찰은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지 마세요. 여기 안전조치 비슷하게 안전조치야. 우리가 없잖아요. 여기 올라갈까? 아, 신호등 건너가려고 하는데 막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책임자 누굽니까? 책임자. 저기 무리하게 막지 말라니까 나 지금 나오세요. 한잔하고 내가 힘을 주면 안 된다. 조용히 점잖하게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기 전에 힘주라니까. 응? 막지 마시고 아니 뭐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쓰러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제 죽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무리하게 내가 지금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건강 상태가. 그거 지금 차가운 데서 지금 1시간 이상을 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힘으로 하지 맙시다. 점잖하게 갑시다. 왜 막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정부가 북한군한테 태워 죽는 걸 막아야지. 판결문에 이게 이겼는 거 그거를 보러 가겠다는 걸 막는 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왜 유족이 사람이 공무원이 불태워 죽을 때는 못 막고 우리가 신호등 건너가겠다는데 청와대 가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막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판결문 졌어요? 판결문 이겼잖아요. 아 대통령 사인되어 있는 것도 판결문 현재 반납하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막아놓고 신호등 걷는 건 맞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경찰분들 많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경찰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까? 뭐를 위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여놨는데 해양경찰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하고 그거 보겠다고 정보 공개했는데 판결에 이겼음에도 안 보여주고 우리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어머니 계신 아들이 1년 반 동안 자살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은 국가 안전시설 지키라고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서 있는 분들은 자기 남편이 죽었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고. 몇 개 들어가요? 좀 주세요.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정부로서도 할 역할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으로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향후에 어떤 이 답변에 관련된 그 응답에 관련된 행위를 약속을 제가 받을 겁니다.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제가 좀 무리해 버리면 지금 컨디션이 지금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도 정당한 뭐 법 집행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들도 피해자로서 유가족으로서 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집행 과정에 관련해서 청와대에 약속을 받아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은다고 그래서 이게 막혀지거나 덮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감추고 숨기고 국민을 속였으면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응답과 부름을 답을 해야 되고 행정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정부입니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만큼 정부도 이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 인간으로서 저희들의 가슴 아픈 이 외침, 분노, 원한에 관련해서 인간적으로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가족도 대통령님도 똑같은 아픔을 꼭 겪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답변을 또 들어야지. 잠깐만. 답변을 좀 드려야지. 정보에 관련된 숭수한 거에 관련해서 이 절차 이제 이행 과정을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했으니까 이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민원 행위를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뭐 경찰들 우리 뭐 판결을 이렇게 지금 현재 민원 절차 이행인 거예요. 이제. 아니 받으세요. 조금만 떨어봐. 스피드건 마이크 조금만 떨어.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이 서류를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행위에 관련해서 이제 이행 요구를 이제 정식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대신연락 대전주임입니다. 이제 답변만 그 어기산 달지보도 상황 가기 전까지